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안경사 국가고시 개념 정리. 오늘은 시기능 또는 양한시 파트에서 나오는 융합 버전스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융합 버전스를 하기 전에 이항 운동에 대해서 먼저 좀 볼 텐데요. 우리가 이항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안구 운동을 먼저 보면 동향 안구 운동이 있고 이항 안구 운동이 있는데, 동향이란 말은 같은 방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자원이 같은 방향으로 보기 위한 안구 운동을 말하고요. 오른쪽 보기, 이렇게 오른쪽 보기, 왼쪽으로 보는 거, 둘 다 위로 보는 거,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을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브로드 H 테스트를 검사해서 따라보기 식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양한시 또는 시기능에서 중요한 거는 이항 안구 운동 능력인데, 자원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죠. 그래서 아래쪽을 우리가 폭주라고 하고 위를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한시에서는 폭주와 계산, 눈 모임과 눈 벌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폭주와 계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항 운동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양한시의 중요한 안구 운동이 추종 안구 운동, 따라보기라고 하고요. 충동 운동이라고 해서 획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한시에서 중요한 안구 운동 요 세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세 가지가 지금 다 시험에 중요하게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추종 안구 운동과 충동 안구 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검사는 무엇이냐? 안구 운동의 속도는 초당 30에서 60도 정도이다. 주시하는 물체상이 중심하에 계속 유지, 얘가 이제 중요하죠. 중심하의 상이 계속 유지되고 연속적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움직이는 물체를. 자, 얘는 따라보기고요. 이제 추종 운동이라고 하죠. 핵심은 이제 상이 계속적으로 선명함이 유지된 채로 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면 피검자에게 적색 구슬과 녹색 구슬을 빠르게 번갈아 보도록, 여기 있는 거 한번, 여기 있는 거 본 거, 이게 눈이 좌우로 탁탁탁탁 왔다 가게 만드는 이런 움직임을 관찰하는 검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얘는 충동 운동, 충동적인, 즉흥적인, 충동적인 운동, 획보기 운동이죠. 획보기 운동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른 안구 운동.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컨닝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눈동자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죠.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에서 옆에 사람의 휴대폰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거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안구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따라보기 추종 운동은 얘 획보기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좀 빠른 편에 속하는 안구 운동이 되겠고요. 두 개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두 개의 문제가 지금 기출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정리하고요. 다음 보시면 융합 버전스. 이제 융합 버전스 우리를 쉽게 풀었으면 폭주와 계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최대 폭주력을 구하는 문제. 푸시업 앞에서 멀리서 이렇게 당겨오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냥 푸시업 검사라고 하고, MPC 검사라고 많이 하죠. 폭주 근점 검사, 폭주 근점 검사, MPC 검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넣진 않았지만 MPC 문제 또는 최대 폭주력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자각적 종료점 또는 타각적 종료 지점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MPC는 정상 기대값은 5에서 8cm 정도인데 10cm 이내면 10cm 이내면 충분히 정상 범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충분히 폭주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5에서 8cm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파괴점이죠. 분리점, 분리가 되는 지점을 말하는데 이 분리점을 찾는 이 종료 지점이 자각적 종료가 있는데, 자각적이란 말은 피검자가 스스로 느껴가지고 종료를 시킬 수 있는 지점인데, 얘는 사물이 복시가 인식되는 지점, 즉 분리점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경우. 사물 두 개로 보면 응답하세요라고 했을 때 응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복시를 인식하기 전인데도 종료할 수 있는 종료점이 있는데, 이거를 타각적 종료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피검자가 스스로 알 수는 없고요. 검사자가 판단해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최대 폭주력이니까 두 눈이 서서히 안으로 이렇게 모이게 될 텐데 어느 순간 한쪽 눈에 오른쪽 눈, 왼쪽 눈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의 안구 운동이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폭주를 더 이상 하지 못해가지고 안구 운동을 내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되면 그 뒤로는 계속 폭주가 지속되는 눈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안에서 복시는 질환이 아니고서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는 멈춰 주셔야 되고, 그게 타각적 종료 지점이고, 이걸 센티미터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로 보이는 회복 지점을 측정해서, 예를 들어서 8cm와 12cm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 앞에가 분리점이고 얘가 회복점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마 여기서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검사가 어떤 검사 방법을 쭉 설명해주고 어떤 검사냐, 검사 이름을 찾거나 아니면 자각적, 타각적 종료 지점에 대한 문제를 내거나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절 용이성과 이어서 버전수도 용이성을 검사할 수 있는데 12 프리즘 베이스 아웃과 3 프리즘 베이스 인 플리퍼를 사용해서 양안에서 검사를 하죠. 얘는 단안 검사를 안 해요. 단안에서 폭주 계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안만 검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버전수 자극과 이하 능력을 측정한다. 얘는 폭주 능력을 측정하는 거고 얘는 계산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플리퍼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얘는 정상 기대값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크게 알 필요는 국시에서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절 용이성이 많이 나오지 버전수 용이성이 많이 언급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양성 융합 버전수와 음성 융합 버전수가 있는데, 양성이면 항상 자극되는 방향, 음성이면 반대 방향, 이완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안 동시에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추가한다. 베이스 아웃을 넣으면 눈이 폭주하죠. 눈모임하죠. 눈모임이죠. 그러니까 양성융합 버전스는 베이스 아웃 프리즘을 넣어서 눈이 모이는 능력이 얼만지를 보는 겁니다. 모일 수 있는 힘이 얼만지 보는 건데,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검사 필요하다라고 하면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검사해야 되고, 시표는 세로줄 시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수평 사위 검사할 때 세로줄 쓰잖아요. 세로줄 시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얘가 분리됐는지를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세로줄 시표를 사용하면 되고, 흐림, 분리, 회복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2, 20,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앞에가 흐림, 중간에가 분리점, 마지막에 회복점, 이 순서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체크하셔야 되고, 앞에 나와 있는 여기 흐림점 값을 우리는 양성 상대 폭주값 PRC 값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는 폭주 여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폭주 여력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말도 하죠. 사위를 보정하고 남은 여력이 얼마냐, 이럴 때는 사위량을 더해야 될 때가 있고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보이게 되면 한 번 더 소개를 하겠지만,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이런 단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외사이가 있는 경우에서는 낮게 측정 결과값이 낮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외사이 아닐 때는 양성융합 버전스 값이 결과가 전체적으로 낮게 나올 거다. 왜? 양성융합 버전스 값은 폭주하는 힘인데 이 힘을 측정하는 건데 이 눈에 외사이가 나타나 있다는 것은 눈이 바깥으로 돌아가 있다는 상태는 눈이 모이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반대로 음성융합 버전스가 양안 동시에 베이스인 프리즘을 추가하면서 검사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원근거리 똑같이 검사하고 C표 마찬가지로 얘도 수평이니까 세로줄 쓰시고요. 흐림, 분리, 회복순으로 측정한다는 것과 똑같고 마찬가지로 흐림 값은 음성 상대 폭주 NRC 값이라고 하고 계산 여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계산 여력, 폭주 여력은 사위를 보정하고 남은 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 시험에서는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래서 PRC 값, NRC 값이라고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얘도 내사이가 있을 경우에는 낮게 측정될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내사이가 있단 말은 눈이 안으로 모여 있다. 모여 있는 게 편한 눈인데 바깥으로 벌어지는 힘, 계산의 힘, 이건 이제 계산이잖아요. 계산되는 힘이 부족하니까 눈이 안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고요. 자, 대부분 흐림, 분리, 회복 값은 다 존재를 합니다만 항상 모든 범위에 존재하지만 단 기억해 놓으세요. 원거리 NRC 값은 측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분리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얘기냐면 원거리 베이스 아웃 버전스 값을 측정했는데 15, 20, 17 이렇게 적혀 있고 원거리 베이스인 버전스 값을 봤더니 x 12, 9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앞에 지금 흐린 값이 없다 소리잖아요. 측정 0이면 0이지 측정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그러면 NRC 값을 없다라고 쓸 수는 없죠. 이럴 때는 원거리에서만 한정적으로 이 값을 여기다가 대신 인정해 준다라는 거고 물론 여기에 값이 나오게 되면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지만 없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왜? 원거리에서 눈이 계산하는 방향에서는 조절 개입이 안 되잖아요. 조절 개입이 될 때 조절이랑 관련이 있는 쪽에서만 흐림이 나타나는 거라서 조절 개입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에다가 그 다음에 조절을 풀어주는 기능인 베이스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절 관련이 아예 안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원거리 베이스인에서는 흐림 값이 측정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측정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경과학 책에 나오는 표라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밑에 이렇게 결과죠. 이게 지금 결과를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 베이스인 있고 오른쪽에 베이스 항상 이렇게 쓰고요. 여기 동그라미 지점이 흐린 점의 데이터고요. 네모가 분리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X는 사위점을 말하는 겁니다. 사위를 말하는 겁니다. 사위량. 이제 여기가 정위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원거리 베이스인이니까 얘는 흐림은 없고 분리만 있잖아요. 분리점만 있잖아요. 네모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0에서부터 흐린 점 값을 폭주 여력 0에서 원래 흐린 점이어야 되지만 대체로 분리점까지를 계산 여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흐린 점부터 분리점 사이 값을 우리가 조절선 폭주라고 얘기합니다.
흐린 점부터 분리점 사이에 들어간 요양을 조절선 폭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4위 지점부터 흐린 점까지 4위량부터 흐린 점까지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점까지를 융합성 폭주라고 해요. 계산 방향이라서 음성, 폭주 방향이라서 양성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융합성 폭주라고 합니다. 융합성 폭주라고 얘기하고 흐린 점부터 분리점까지의 데이터량을 프리즘량을 조절선 폭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나머지 여기 이 부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가 체크한 이거 두 개, 요거 이렇게 정도만 봐두시면 될 듯하네요. 물론 이 표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아래쪽에 이 화살표 요거 정도는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어떤 값들이 이렇게 돼 있느냐, 뭐 사유량이 얼마냐, 열역값이 얼마냐 이렇게는 물을 수 있으니까 요거 표 해석하는 것들은 봐두실 수 있으면, 정리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 라고 보면, 자, 근거리 수직 문자 지표, 수직이란 말은 세로로 나열된 세로줄 지표를 주시하게 하고, 프리즘을 기저 외방 베이스 아웃으로 추가해서 흐림이 지속되기 시작하였을 때까지 증가시켰다. 지금 흐림 전까지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이스 아웃을 이용해서 흐린 점을 찾았다. 자, 그러면 PRC 값을 찾은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PRC 값을 찾은 거다라는 거 우리가는 알 수 있겠고요. 자, 오른쪽 위에 근거리 수평 방향으로 융합력 검사를, 수평 방향 융합력 검사니까 베이스 아웃과 베이스 인으로 융합력 검사를 한다. 자, 처음으로 지표가 흐려졌다면 양성 상대 폭주력은 PRC 값은 얼마냐? 자, 지금 그러면 프리즘량 들어간 걸 봐야 되죠. 지금 이 삼각지표가 이렇게 생긴 삼각지표가 바깥으로 가 있죠. 바깥으로 돼 있단 말은 베이스 아웃 프리즘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구 왼쪽 구니까 총 9 더하기 9에서 18 프리즘이라고 답을 해야지, 9만 보고 9 프리즘이요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립니다. 왜? 프리즘은 양쪽에 들어간, 지금 융합버섯은 양쪽 얘기잖아요. 양쪽에 들어간 총량을 생각해야지 한쪽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9 프리즘이요 이렇게 써가지고 틀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9 프리즘이 아니고 양쪽에 들어간 총량이니까 18 프리즘이라고 대답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 로터리 프리즘이죠. 로터리 프리즘에서 삼각형 지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로터리 프리즘 읽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 문제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밑에 나오니까 바로 설명 가능하겠네요. 밑에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인아웃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업다운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안 알려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9 프리즘 베이스 아웃 들어가고 얘도 9 프리즘 베이스 아웃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개 더해서 18 프리즘 베이스 아웃 들어갔다. 그래서 PRC 값은 18 프리즘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문제 본그라페법으로 원거리 사유를 측정하였다. 사위량은 얼마냐? 이제 갑자기 이제 사위량을 찾으라는 문제를 이제 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위량을 보고 싶은 것보다는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지금
원거리 사이를 측정했는데 오른쪽 눈에는 분리 프리즘, 지금 이 녀석은 분리 프리즘 썼고 얘는 측정 프리즘이니까 요거 양만 읽어서 측정하면 되는데 이거 양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숫자는 3 프리즘이라고 읽었는데 얘를 베이스를 인으로 쓸지 아웃으로 쓸지 업으로 쓸지 다운으로 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할 거냐? 지금 삼각표가 이 두 눈 사이 코의 방향, 코가 여기 있죠. 그러면 얘가 코 방향에 있으면 인이고요. 귀 방향에 있으면 아웃이고, 위에 있으면 업이고 아래에 있으면 다운이죠. 그리고 지금은 0이 12시에 있잖아요. 0이 12시에 있으면 수평 프리즘이고요. 수평 프리즘을 넣겠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0이 지금 이게 수평에 있으면 0이 3시에 있으면 3시면 오른쪽 눈 OD 이고 베이스 업과 베이스 다운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얘가 9시에 있으면 OS를 뜻하고요. 얘도 베이스 업과 베이스 다운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은 어차피 위에처럼 12시 좌우가 똑같이 들어가지만 수직은 0이 있는 방향이 코 방향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로터리 프리즘만 알려주고 이렇게 사위 결과가 나왔는데 사위를 검사했는데 사위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요거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U 프리즘 베이스 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하사위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거를 보고 오른쪽인지 이걸 알려주지도 않고 오른쪽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의 공부하는 스킬이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안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주는 문제만 봐서 익숙해 보이지만 안 준다라고 했을 때 구분하는 것도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고,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 보고 관련된 문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오픈톡방 들어와서 같이 남겨주시면 또 공부하고 질문 답변하고 이러면서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융합 버전스 검사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올 수 있는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복생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분들이 합격할 수 있게 좋은 결과 가질 수 있게 항상 열심히 응원하고 영상을 통해서 도움드리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된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구독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더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